안녕하세요. 헤드쿼터 디자인 스튜디오 돈원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핵심 가치와 브랜드 페르소나 또 고객 페르소나를 이용을 해서 네이밍과 슬로건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도 프르르르의 사례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브랜드 페르소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브랜드 페르소나와 디자인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브랜드 페르소나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경우 디자인을 할 때 일관성 있게 쭉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브랜드 페르소나가 일종의 기준점을 세워주기 때문이죠. 우리 브랜드가 지닌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탄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때로는 트렌드라는 그 광풍 때문에 우리 브랜드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조바심이 생기기도 마련인데요. 트렌드가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다면 흐름 따라서 쭉 가면 될 텐데요.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과 트렌드가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트렌드 따라가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브랜드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놓은 브랜드 자산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브랜드 페르소나는 디자인의 기준점을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섣부르게 유행이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가 가야 할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둘째, 브랜드를 디자인하는데 디자인 리소스를 제공해 줍니다. 잘 만들어진 브랜드 페르소나를 살펴보면 성향이나 성격, 방향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브랜드 페르소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품이라든가 의상이나 형태 같은 것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페르소나의 성격에 맞춰서 그래픽의 스타일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리소스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디자이너가 또 이 리소스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큰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브랜드 자산을 두텁고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 간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는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의뢰했는지 사실 잘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안들을 같이 제공을 해주곤 합니다. 정작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이랑 잘 맞지 않는다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브랜드 페르소나는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죠. 디자인을 결정할 때에도 브랜드 페르소나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수정을 요청할 때에도 혹은 이제 디자이너가 이 디자인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을 때에도 상대방을 서로 설득하는데 브랜드 페르소나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르르르 디자인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프르르르의 그 로고 이미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랜드 페르소나 카리나 씨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멕시코 사람인 카리나 씨는 활동적이고 쿨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스타일리시하고 적극적으로 본인 몸매를 드러내는 스타일을 추구하고요. 반려동물로 포니를 키운다는 설정도 독특합니다. 일단 로고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페르소나가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되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선은 전형적인 서체에서 벗어나서 약간 이미지에 가까운 볼드한 타입의 서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카리나 씨 특유의 약간 자유롭고 쿨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클래식하고 약간 전형적인 서체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가독성은 지닐 수 있도록 카툰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태의 서체를 모티브로 해서 새롭게 그려 나갔습니다. 우선 똑바로 서 있는 형태라기보다는 이탈릭 형태처럼 기울기를 주어서 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동적으로 느껴지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카리나 씨가 지니고 있는 과하진 않지만 밝고 활발한 약간 활동적인 이미지를 아주 약간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스타일리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여성성도 표현하는 카리나 씨의 이미지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초반에 만들어낸 그 서체 타입의 로고를 기준으로 약간 뾰족하게 날이 선 부분들, 그러니까 꼭지점 부분들 있죠. 그 부분에 라운드 값을 추가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있는데요. 곡선이라는 요소를 이용을 해서 어떤 여성성 같은 거를 표현하는데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값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카리나 씨가 또 글래머러스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로액과 세로액의 차이값을 늘려보는 방법으로 여성성을 표현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라운드 값과 가로, 세로액 차이값을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고 또 출력해서 살펴봤어요. 결과적으로는 라운드 값을 주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각 모서리 지점 라운드 값이 이제 강하면 강해질수록 여성성이 드러난다기보다는 연령이 낮아지는, 그 기존의 페르소나에서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아서 드러내기로 했고요. 브랜드 페르소나인 카리나 씨가 약간 그 쿨하고 당찬 이미지가 강한데 라운드 값이 죽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라운드 값은 빼되 가로액과 세로액 차이 값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카리나 씨 연령이 26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로액이랑 세로액 차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던한 이미지가 점점 줄어들고요. 점점 더 클래식한 이미지로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브랜드 페르소나 설정 연령에 맞게 차이 값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요. 가로액이랑 세로액의 차이 값은 최대한 낼 수 있으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은 최대한 덜 드는 그런 적정선을 찾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로고 타입에 맞춰서요. 다양하게 브랜드 변주를 줄 수 있도록 프르르르의 R 부분을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바꾼 서브 로고도 하나 더 추가로 제작을 했습니다. 서브 로고 타입은 메인 로고랑은 다르게 자주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뭐 기획 상품이라던가 브랜드 변주를 주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마스코트인 포니도 같이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대문자 P와 대문자 R 그리고 소문자 R 이 세 글자를 이용해서 포니 형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귀여움을 추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마스코트를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그 그래픽 요소 중간중간에 숨겨놓아서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요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고를 이용을 해서 저희 패턴도 만들었어요. 프르르르라는 로고 타입의 형태 그리고 소리가 주는 어떤 리듬감 이런 거를 패턴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새롭게 그린 그 P와 R의 상단부를 라인으로 추출을 해서 패턴화했습니다. 약간 물결 같은 형태의 패턴으로 프르르르 하고 떨리는 그런 떨림 이미지도 표현되고 운동감도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패턴은 그래픽의 한 요소일 뿐만이 아니라 독자적으로도 사용을 해서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것에 쓰일 예정입니다. 브랜드 컬러는 카리나 씨가 멕시코인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정을 했습니다. 멕시코의 식당과 카페 그리고 이미지들을 쭉 리스팅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 멕시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강렬하고 화려한 컬러들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 컬러 하나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대비되는 6개의 컬러를 선정을 했습니다. 카리나 씨가 지니고 있는 약간 변화, 재미를 좋아하는 성향이랑 어떤 스타일리시한 그런 패션 감각을 컬러의 다양성으로 좀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컬러감을 가진 그런 컬러들을 믹스 매칭해서 프르르르 브랜드가 추구하는 경쾌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색상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폰트는 메인으로 사용할 폰트 그리고 서브로 사용할 폰트 총 2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메인 폰트는 찬탈 볼드 이탈릭으로 선택을 했어요. 실제로 카리나 씨가 사람이라면 이런 스타일로 글씨를 쓸 것 같다 라는 느낌의 그런 손글씨 폰트입니다. 페르소나가 주는 쿨하고 활동적인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폰트예요. 그리고 서브 폰트는 프리텐다드, 볼드와 미디엄입니다. 메인 폰트가 손글씨인데다가 이미지적인 느낌이 워낙 강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가독성의 확보를 위해서 서브 폰트는 좀 정직하고 가독성이 뛰어난 그런 폰트로 선택해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브랜드 페르소나인 카리나 씨를 이용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만들어가는지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이 그 로고 형태라든가 뭐 색상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뭐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포스터, 패키지용 태그, 마스킹 테이프, 컵홀더, 배달용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적용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스몰 브랜드를 전개하시는 창업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나만의 브랜드를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해드린 것뿐만 아니라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해드린 다른 방법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혹시 혼자 하는 게 많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스튜디오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페르소나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헤드쿼터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의 돈 원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